요즘 신제품 홍수가 돼가지고 리뷰를 할까 테스트를 할 게 너무 많아. 오늘은 우리가 좀 만나보기 힘든 CPU와 만나보기 힘든 메인보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짜잔! 7950. 사실 무시 못할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CPU죠. 벤치도 테스트를 해보고 온도도 테스트 해볼 건데, 그러려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메인보드를 고급형을 썼을 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점수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 7950에 어울릴 만한 보드 3가지를 손님들한테 나갈 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부장님들한테 제가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부품을 좀 받아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손님한테 실제로 들어갈 CPU인데 사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3가지 보드로 테스트를 해보겠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허락을 받고 들어간다는 점. 3가지 보드를 할 건데, MSI X670E 에이스, 지금 시중 가격이 109,000원짜리죠. 에즈락 X670E 스틸 레전드, 시중 가격이 547,000원. 아소스 ROG 스트릭스 B650E, 이 친구만 지금 650E로 세팅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주문하신 손님한테 이 메인보드가 실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2가지 보드들을 MSI하고 D&D컴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좀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7950X CPU가 들어가고요. 셋 다 지금 램을 6000클럭짜리 16 곱하기 2로 들어갈 거고, P41 1TB짜리 SSD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쿨러가 S360. 세부적인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가 전원부가 18개, 전원부 19개, 전원부가 25개가 나오는 거죠. 메모리 클럭이 이 친구는 6400까지, 이 친구는 6600까지, 이 친구는 6666까지 이론적으로 3가지 다 PCI 익스프레스 5.0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NVMe는 아소스 로그 스트릭스는 PCI 익스프레스 4.0, 이 친구는 3.0, 에이스는 에이스답게 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인보드별로 외형적으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너가 이 보드에 뭐 재밌는 부분을 좀 찾았다고 그랬지? 저희 조립하는 사람분들한테도 유용하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유용한 건데요. 지금 저 테스트용으로 작은 그래픽카드를 꽂아놨는데, 이것만 꽂아도 실제로 공랭 쿨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PCI 슬롯 가드를 빼는 게 어려워. 그렇지. 손가락 안 돼가고 어떻게 하노? 드라이버로 찍다가 보드 부서뜨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PCI 슬롯 가드를 뺄 수 있는 버튼을 따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넓은 걸 쓰더라도 여기만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슬롯에 누르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이게 움직이는 거죠. 별거 아닌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픽카드 넣고 빼고 하다가 많이들 고장을 내거든요. 뭐 이 가격대에 어울릴 만한 방열판들을 갖고 있고, 스틸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슬롯이 눈에 보기에도 이 램 가드가 굉장히 좀 튼튼한 느낌. 방열판 제대로 달린 애들은 정말 굵었거든요. 랜 카드도 꼽을 수 있는 2개 있더라고요. 그러네. 램카드가 2개가 있어요. 1기가 2.5 2개가 달려있는 거야. 그 다음 요거 109,000원짜리 에이스 보드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에도 묵직해요. 이 친구는 재밌는 게 좀 많다. 전면으로 C타입 포트도 2개를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3.0도 2개를 뺄 수가 있네요. 야, 3.0이 지금 C타입이 3개나 있네, 뒤쪽에. 뒤집어 보셔도 뒤에도 방열판이 있더라고요. 뒤쪽 방열판도 이렇게 두꺼만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슬롯이요? 슬롯이 희한하다, 그지? 슬롯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꽂히고 이렇게 멈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 24핀 옆에 파워는 뭘까? 써있는 걸로 봐서는 PD 파워라고 써있거든요. 파워 딜리버리 포트인데 아마 USB 쪽으로 충전시켜주는. 거기 그래픽카드 파워하고 같나? 모양이? 그 파워 맞지? 네, 딱 맞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 굳이 뭐 다른 규격을 만들진 않았겠지. 네, 지원하겠다는 메인 거야? 모드에서 이제 고속 충전기를 지원을 한다. 컴퓨터는 컴퓨터만 해라고 그래. 뭐 오늘은 외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주문하고 할 때 비싼 메인보드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프로급이나 박격코어급에 한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 초반대 보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처럼 스틸 레전드라든가 에이스급에 30만원, 40만원대, 뭐 60만원대 보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보드들이 새로 나온 라파엘 7950X를 만났을 때 각각 뭔가 좀 다른 퍼포먼스, 다른 성능, 재밌거리를 보여주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인텔 새로 나온 13세대에 비교되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아소스 보드부터 벤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기를 생각보다 덜 먹습니다. 예, 인텔보다? 네. CPU 패키지 다 메모리 컨트롤러 포함해서 240W를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인텔을 뭐 먹었노? 300 갈까 말까 하게 나오긴 나왔어. 의미 있는 점수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스틸 레전드로 바꿔서 한번 보자. 일단 그래프가 더 벌어졌거든요. 왜 더 벌어지지? 전기는 비슷하게 먹고 있고요.
이 점수 너무 좋게 나왔는데? 이 두 개의 결과는 딱 그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AMD의 공식 제조자 피셜로 이번 CPU들은 95도를 유지하면서 최고 클럭을 뽑아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에이수스 보드는 보셨겠지만은 92도까지밖에 안 찍었고 스틸 레전드는 95도까지 찍었고요. 95도 찍어주면서 평균 온도도 95도로 나왔습니다. 성능을 뽑아내주고 있다 지금 제대로 코어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 스틸 레전드 좋다 했잖아. 그럼 어쨌든 이거 두 개 중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지금 근데 지금 2000점이나 뛴 거면은 야, 우리 이거 있잖아 4800 삼성램 갖고 한번 돌려보자. 16 두 개 꽂아갖고 똑같은 식으로 해갖고 한번 돌려보고 몇 점 나왔길래? 37,00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것도 될 거야. 이 메모리 클럭은 CPU에 딱 특정된 그 성능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지. 반대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13세대 CPU 같은 경우도 굳이 690에서 DDR4를 쓰나 790 보드에서 DDR5를 쓰나 시내 배치 점수는 비슷하게 나오겠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세대 DDR5로 안 가도 된다라는. 또 근데 인텔 쪽은 또 다른 느낌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점수 높아진 거는 총 전력량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200W 먹는 걸로 나왔어요. 메모리 왜 쪽에 내려갔어?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주는 전기가 줄었다 보니까 오히려 CPU 쪽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럴 조금 수도 더 있겠고 메모리가 클럭이 낮으니까 메모리 클럭에 힘을 좀 덜 쓰고 남은 네. 힘을 CPU에 더 썼다. 네. 아, 고무적이고 재밌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보자. 마지막 야, 이게 자존심인데 이거. 4만 점 나와야 되지 않나요? 가격이 2배니까 74,000점이 나와야지. 너 정신 잘 차려야 돼. 동생들 점수 나온 거 봤지? 38,000점만 나왔나? 같은 쿨러로 해가지고 옥동자씨 i9 13900KF가 딱 37,000점 나왔잖아. 램 삼성램 똑같이 해가지고. 희한하네. 재밌어지는데요. 만약 여기서 점수 더 높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짜릿해지는데? 그거 안 되지. 일단 벌써 점수가 뭐야? 왜? 근데 온도가 착합니다. 온도 88도. 38,014점 나왔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지? 예상대로였긴 하지만은 제일 비싸고 제일 저는 뭐 튼튼한 에이스 보드에서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비싼 보드를 쓰는 값을 하네? 조금씩이지만.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여기는 가격대가 비슷한데 10세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 보입니다. 지금 점수가 확 올랐거든요, 사실은. 가격 대비 성능비로 봐서는 이놈이네? 스틸 레전드. 스틸레전드가 지금 제일 가성비는 잘 뽑아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금액 갖고 1000점을 더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안에 또 다른 부속품들도 들어있으니까. 없는 기능들도 몇 개 있긴 하니까요. 650 칩셋이 조금 애매하다, 포지션이. 근데 사실 가격대가 이 중에 스트릭스면 제일 비싼 보드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13900K가 테스트 조건에 따라서 40,000점까지 나오는 데가 있잖아. 그렇죠. 39,000점.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 거니까 네. 지금 13900이 똑같은 조건에서 37,000점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는 지금 38,000점까지 보드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거네. 저희 벤치만 보지 마시고 여러 유튜버들이나 그냥 여러 군데서 벤치가 올라오니까 막 머릿속에 DB화 해가지고 내한테 맞는 걸 가면 좋겠습니다. 살짝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다음에 또 다른 거 갖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오늘은 뭐 요 정도로 짧게 이거 한다고 한참 걸렸다. 3시간 걸렸다. 네. 별가인 벤치 하나 둘씩 이래 오래 그냥 벤치 이게 너무 많아 요새. 4090에다가 4080 또 다음 달에 나오잖아. 네. 13600, 700, 9000 라파엘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짧게 우리끼리 만든 작은 정보지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추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영상 보시는 분은 어제가 아니구나, 5초 전이구나. 이걸로 테스트를 했을 때 34,800점이 나왔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본조립이 들어갔어요. 어저께 할 때하고 바뀐 게 파워가 750에서 1200으로 올리고 그래픽카드가 1650 테스트에서 4090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램이 디스킬 6000에서 삼성 4800 기본 램으로 바뀌었는데 맞습니다. 신의 배치 점수가 34,000점에서 34,000점에서 37,000점이 37,000점. 되어버렸어. 3,000점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픽카드하고 램하고 파워가 바뀌면서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테스트가 끝나버린 상황이고 이제 세팅이 들어가면서 한 거라 다른 두 가지 보드들 갖고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확실한 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픽카드하고 파워하고 램을 바꾸니까 올라간다 오히려. 그냥 3,000점은 그렇지. 명확하게 올라갔어. 그리고 특히 의심하는 거는 램 클럭이 낮은 걸 넣었는데 그게 신의 벤치 점수가 올라가는 데는 좋은 영향을 끼쳤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생계형 벤치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생계형 벤치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테스트가 잘못된 건 아니고 바뀐 부품 중에 일부가 시내 벤치 점수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7950X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 아마 다른 보드들도 그렇게 바꿨으면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어제 아소스 보드가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오류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오류가 덜 나도록 검증과 검증을 여러 번 반복된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번 라파엘하고 13세대 GPU의 벤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